울산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정당마다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울산의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차 선도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실시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울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정당마다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본투표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열린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울산 지역의 투표율은 12.13%로 전국 평균인 20.54%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당들의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의 사전투표율에 크게 의미를 둘 특성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울산은 선거 쟁점이 뚜렷하지 않아 사전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신인인 김석겸 후보를 내세웠는데도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은 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라 보고 마지막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년 울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에 비해서는 낮은 게 아니라며 사전투표에는 중도층이 대거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의 참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0대 이상의 유권자나 보수층 등의 지지 세력은 본투표를 준비한다고 예상했는데 낮은 사전투표율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은 본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걸 최대 목표로 두고 정권 심판론과 재선거 책임론으로 중도 유권자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전략입니다. 진보당은 남구청장 재선거의 경우 3만 4천 명이 넘는 주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지만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실망한 민심이 김진석을 향해 모이고 있다며 본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역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높여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사전투표율이 본선거의 중요성을 더 키우게 되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운동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 대도시 가운데 울산의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이 따라주지 못한 건데 미래차 선도도시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직장인 하승진 씨는 수년째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전기차를 타다가 이번에는 수입 전기차로 바꾸는 등 그야말로 전기차 마니아입니다. 편리한 기능이 많지만 하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전기차 충전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못해 다른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충전을 하러 왔는데 내연 자동차가 주차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충전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제일 당혹스럽습니다. 이처럼 충전 인프라가 개선되려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 승용차 7만 5천 대 보급 목표를 세우고 구매 보조금으로 쓸 국비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다르다 보니 지원 대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이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가 5천 대가 넘어 가장 많았고 인천은 4,500대, 대전은 3,000대, 부산과 대구는 각각 2,000대가 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울산은 370대에 불과합니다. 인구 대비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 대수를 따져봐도 울산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보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 임직원 차량 할인이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전기차 보급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장님 약속 사업이기도 하고요. 비 매칭 사업들 있죠. 이런 거는 거의 웬만하면 다 확보해 주거든요, 예산을. 전기차가 친환경 유지 사업이고 예산팀에다가 어필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울산과 다른 지역과의 전기차 인프라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에 사는 최명희 씨는 지난 1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20만 원을 받으면 일반 보일러와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친환경 보일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된다는 지원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황당했죠. 황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 1월 10일 날 했는데 또 노후가 된 게 그 보일러 기가 13년이나 됐으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설치 과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일부 영업점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을 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업체에다가 정확한 공지가 나가지 않은 거,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공지가 나가지 않은 거, 그리고 이렇게 못 받을 바에는 기본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민감한데 이런 서류를 다 떼간 것도. 이처럼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못 받은 세대가 울산에서만 2천여 세대나 됩니다. 올해 울산시가 책정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대수는 5,140대. 하지만 신청은 벌써 7,000대가 넘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세대가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당초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은 12,000여 대 분인 약 33억 원.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실제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된 5,140대 분인 11억 원입니다. 울산시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지원금 지급에서 탈락한 시민들을 우선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LH가 북구 강동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는 정부에 이 사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는 울산의 역점 사업인 강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LH는 강동 리조트와 뽀로로 테마파크의 조망권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외 체육시설과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일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5분위 배율은 5.8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5분위 배율은 4.0배, 지난 2020년 3월 5분위 배율은 4.4배였습니다. 울산에 주력 사업장을 둔 정유와 조선사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은 2조 2천억 원대, SO일은 8,600억 원대 적자를 내 전년도보다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1조 원대, 현대미포조선은 700억 원대의 적자를 내 역시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동구 방어동 연포부두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넉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다며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9% 상태로 1.5k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구 신정동 S-오일 서택이 동원 개발에 매각돼 이 일대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오일은 동원 개발과 서택 부지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택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이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신정이동 시의 03 주택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는 S-오일 서택 부지가 정비구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 개발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매년 실시해온 울산 병영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습니다. 원래는 3일에 걸쳐 위령제, 추모제, 축구대회 등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독립운동가들의 얼을 기리는 위령제와 추모제만 진행합니다. 중구청은 만세운동 재현 모습을 무대 공연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미포와 신일반산업단지 주변에 102억 원을 들여 이팝나무 등 미세먼지를 낮추는 나무 16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바람을 도심으로 연결시키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울산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이며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정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